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이 변호사 이나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면 영업비밀과 관련한 사항을 많이 마주치실 텐데 영업비밀이 무엇이고 또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업비밀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건으로 첫 번째로는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정보의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요건으로는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타 경쟁사보다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정보, 예를 들어서 고객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코카콜라의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밀 관리성을 갖춘 정보여야 합니다. 이 비밀 관리성이라는 것은 비밀로서 관리할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도 비밀로서 관리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의 경우에는 접근 제한을 하거나 업무와 관련 있는 특정인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 임직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는 정보로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비밀 관리성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회사의 노하우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노하우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노하우의 경우에도 이 세 가지 요건,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 그리고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 그리고 비밀 관리성을 갖춘 정보인지 여부에 따라서 이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행위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서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훔치거나 아니면 속임수를 써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또 그렇게 취득된 정보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나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주로 이제 회사와 계약관계나 이런 것들이 없는 제3자이거나 또 회사 임직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업비밀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즘 역설계라고 해서 영어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입한 제품을 뜯어보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아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것이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몇 번 다투어졌었는데요. 판례는 이 역설계를 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아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설계해서 영업비밀을 알아낸 것만으로는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계약을 하시거나 물건을 파시거나 하실 때 역설계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계약서에 역설계 금지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과를 하시고 또 그것을 침해했을 때에는 계약상의 역설계 금지 의무 위반으로 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또 사용 공개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된 것을 전달받아서 이용한 경우에도 그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저는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영업비밀임을 알고서 사용하거나 공개한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취득된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제가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다라고 하면 그것이 부정하게 취득된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역시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으로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서 공개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행위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비밀 유지 의무가 담긴 비밀유지 계약을 했다라거나 아니면 회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을 한 경우에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 유형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그런데 회사의 의무 위반을 통해서 영업비밀을 공개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그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 유형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행위라는 것을 입증을 하려면 이 점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영업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서 공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렇게 영업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서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제가 그 영업비밀을 전달받아서 공개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새로운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그 직원이 저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었는데 그 정보가 전 회사와의 영업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을 해서 저에게 전달을 해준 그런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비밀을 제가 공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영업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서 취득한 정보라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그것이 영업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서 취득한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또 제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권리보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인한 권리보호와 형사적인 방법으로 인한 권리보호 두 가지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적인 방법으로는 영업비밀 침해를 금지 청구하거나 아직은 비밀 침해를 하지 않았지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 예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서 나의 신뢰가 훼손됐다라고 하면 그 신뢰를 회복하는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인 방법으로는 이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서 징역형과 벌금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외로 기술 유출하는 경우에 대비를 해서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 국내의 경우에보다 국내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보다 더 가중된 벌금형과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알아봤던 점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직원이나 계약로부터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받는 것 이외에도 그 정보가 객관적으로 비밀 정보로서 관리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접근 제한 조치를 한다든지 그것이 어디에 프린트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고에 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의 직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부정취득하거나 의무를 위반해서 취득한 영업비밀의 경우에 그것을 전달받은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받을 때에는 항상 그 출처나 과정에 대해서 어디서 온 정보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게 취득된 영업비밀인지를 알면서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의 노력만 기울였더라면 그것이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받으실 때에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경쟁법상으로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침해 금지 청구뿐만 아니라 예방 청구, 또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고 또 형사적으로도 징역이나 벌금형 등을 이용을 해서 권리보호 방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영업비밀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